병원 복도가 서늘했습니다. 이준호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병실 번호를 찾고 있었죠. 딸 수아가 수학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수아야.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이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다리만 좀 다쳤을 뿐이에요. 이준호는 딸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의 오른쪽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몇 개 있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상태가 나아 보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된 거니?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곡 근처에서 사진 찍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런데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별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수아가 밝게 말했지만 이준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왔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의 오른쪽 얼굴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미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이준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미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대가 약간 늘어났을 뿐이에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준호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미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의 톤, 말투,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미나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까부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죠. 미나가 수아의 이마를 살며시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미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하트 펜던트였죠. 이준호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다른 환자도 봐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미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준호는 미나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문만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이상한 감각이 자리 잡았죠. 그 목걸이, 10년 전 이은주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은주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빠,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에 이준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이준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물결처럼 일어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었고 복도는 한층 더 조용해졌죠. 수아는 깊은 잠에 들었지만 이준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나 간호사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디자인이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죠. 무슨 일 있으세요? 문득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야간 근무 중인 듯 했죠. 이준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딸 걱정이 돼서. 미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수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열은 내렸네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답니다. 이준호는 미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오늘 오후에 본 그 목걸이였어요. 저기, 실례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나요? 미나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제 과거의 유일한 단서라고 할까요? 병원에서 깨어났다고요? 이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애 전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얼굴을 포함해 심한 부상을 입었죠. 여러 번의 수술, 그리고 기억 상실까지.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요. 이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애 전, 이은주가 사고를 당한 때와 일치했어요. 그 사고가 혹시 교통사고였나요?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수아가 잠에서 깨어나 물을 달라고 했어요. 미나는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내일이면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아는 미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간호사님, 얼굴에 있는 흉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아야, 그런 질문은. 이준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미나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거예요.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대요. 미나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흉터들이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수아는 미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나 간호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간호사님이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미나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준호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수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죠. 그럼 저는 다른 환자들도 봐야 해서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준호는 병실을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늦은 시간이라 스테이션에는 다른 간호사 한 명만 있었습니다. 저기, 신민아 간호사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나, 5년쯤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왜 물으시죠?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사고 같은 것.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미나는 열애 전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죠. 화상으로 지문도 모두 사라졌고요. 신원미상 환자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결국 신민아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됐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이은주가 사고를 당한 때와 일치했어요. 혹시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뭔가 알아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들은 바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목걸이 하나만 단서로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도 사고 당시 그 목걸이만은 손상되지 않았대요. 이준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걸이. 이은주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가 아닐까요?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흔들리는 다리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자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일었어요. 만약 미나가 정말 이은주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억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의자에서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죠. 수아는 이미 깨어나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잤어요? 수아가 밝게 물었어요. 이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미나 혹은 이은주일지도 모르는 간호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응, 그럭저럭. 너는 어떠니? 다리는 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요. 미나 간호사님이 오셔서 상태 확인하고 가셨는데 퇴원해도 될 것 같대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미나 간호사가 왔었어? 네, 아빠가 깊이 주무시길래 깨우지 않았대요.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잠시 후 이준호는 수아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는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고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죠. 기록실에서 친절한 중년 여성이 그를 맞이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10년 전 큰 교통사고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사고로 사망했거든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동정적으로 변했어요. 정말 유감이네요. 그런데 환자 기록은 보통 가족에게만 공개됩니다만.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 병원에 신원미상으로 실려온 환자가 있었는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6월 18일 사고였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맞아요. 그날 큰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고 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원미상으로 등록되었죠. 이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환자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얼굴을 포함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화상으로 지문도 모두 소실되었고 몸에 지닌 신원 확인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만 발견됐죠. 기억상실 증세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 환자는 지금, 그녀는 결국 신미나라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재활 과정에서 간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이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회복 사례예요. 이준호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신미나, 그리고 목걸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당시의 사망자로 확인된 분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됐나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기록을 더 살펴봤어요. 여기 보니까 사망자는 현장에서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가족이 신체적 특징과 의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름은 이은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준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그가 눈물로 희미한 시야로 확인했던 시신. 정말 이은주였을까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고 옷과 몸에 있던 목걸이로 판단했을 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이준호는 미나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약물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시선이 그녀의 목걸이로 향했어요. 미나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그 목걸이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나의 손이 자동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네, 제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에요.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니까요. 혹시 목걸이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가 이은주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 J&E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죠? 그녀가 천천히 목걸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그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 건가요? 이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이은주예요. 내 아내고 수아의 어머니죠. 미나 아니 이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가. 정말요?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열애 전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사망했다고 들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그 목걸이, 그리고 당신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조각조각 떠오르는 이미지들,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 따뜻한 손길.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함께 기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미나 간호사님? 수아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이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수아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은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은주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열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손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병원 옥상, 이준호와 이은주가 마주보고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열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이은주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은주라고요? 수아의 엄마라고요?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작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내 살배기 수아와 부모의 모습이었죠. 보세요. 이게 우리예요. 이은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그녀와 달랐어요. 사고 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 미소, 어딘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사고 후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진 건 당연해요. 이은주의 손이 자신의 얼굴 흉터를 만졌어요. 처음 거울을 봤을 때 누구인지 몰랐어요. 제 자신이 낯설었죠. 기억은 어느 정도 돌아왔나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어요. 간간이 이미지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연결되지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목걸이는 어떻게 간직하게 된 거예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유일하게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대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건네줬죠.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녔죠. 이은주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 좋아했었죠.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은주는 난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돼요.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준호가 위로했습니다. 수아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죠.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는데. 기억은 차츰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억도 만들 수 있어요.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둘이서 무슨 얘기하세요? 이준호와 이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준호가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앉을 수 있겠니? 이야기할 게 있어. 수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상하게 구세요? 이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아야, 미나 간호사님은 사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경보가 울렸어요. 누군가가 옥상 문을 열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화재 발생, 모두 대피하세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준호와 이은주는 본능적으로 수아를 보호하려고 움직였어요. 수아는 아직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준호가 재빨리 수아를 안아들었죠. 빨리 내려가야 해. 이준호가 소리쳤어요. 이은주는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인도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병원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고 환자들과 의료진이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준호는 문득 깨달았어요. 열애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난 시간의 원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이준호의 눈과 이은주의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아를 먼저 안전하게 밖으로 데려가요. 이은주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준호는 그녀가 여전히 수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밖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기가 병원 창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화재는 병원 한쪽 구석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진압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수아를 안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이은주는 다른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던 거예요? 수아가 이준호의 팔 안에서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이 적절한 때일까요? 그의 시선이 환자들을 돕고 있는 이은주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열애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또 얼마나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수아야, 조금 더 기다려줄래?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이준호가 말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미나 간호사님과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두 분이 서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단다. 그때 이은주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 다리는 어때? 괜찮아요, 미나 간호사님. 수아가 대답했지만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근데 두 분 전에 만난 적 있으세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은주와 이준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수아.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이은주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준호는 수아에게 물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미나 간호사님은 열애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어. 그 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으셨고 기억도 많이 잃으셨대. 수아는 놀란 눈으로 이은주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 흉터가. 이은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많은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준호는 이은주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수아야, 저 목걸이를 자세히 봐봐. 수아는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평범한 하트 모양이 아니라 가운데가 살짝 비틀린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이네요. 내 엄마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야.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진에서 봤잖니? 우리 가족 사진에서 엄마가 항상 목에 걸고 있었던.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맞아요. 사진 속 엄마가 항상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은주는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펼치자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보였죠. 영원히 함께 J&E.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이는 아빠 이름 이준호의 제이고, 이는 이은주.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엄마 이름이지.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이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죠. 그럼 혹시 미나 간호사님이.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수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정말 내 엄마인지 확신할 수 없어. 기억이 거의 없거든. 하지만 그때 병원 뒤편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에 환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은주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가 발동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봐야 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수아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엄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이은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수아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성애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을까요? 괜찮아, 수아야. 곧 돌아올게. 이은주는 소방관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수아를 안전하게 지키며 이은주를 지켜봤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찾은 아내를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죠. 아빠,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나 간호사님이 정말 엄마예요?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 목걸이, 사고 시기, 그리고 그녀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나도 아직 믿기지 않는단다. 이준호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도와야 해.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멀리서 이은주가 소방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잠시 후 이은주는 다시 이준호와 수아에게 돌아왔어요. 대부분 환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대요. 하지만 중환자실 쪽에 아직 몇 명 남아 있어요. 소방관들이 구조하고 있답니다. 이은주가 말했어요. 수아는 이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죠. 미나 간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은주는 살짝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슬픔과 불안, 그리고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미나라고 불러도 괜찮아, 수아야.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병원 주변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준호, 수아, 그리고 이은주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이준호가 이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시도였어요. 이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만이 현실과 연결된 유일한 끈인 것처럼. 수아는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물었습니다. 열애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다니.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받아들였지만 머리는 아직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수아가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맞아요?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 이 목걸이 사고 시기. 하지만 내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아가 다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 1년은 기억이 없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손가락 지문도 화상으로 사라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목걸이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들은 나를 미확인 환자 17번이라고 불렀어. 나중에 신민아라는 이름을 받았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이준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당신을 찾아야 했는데.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은주는 손을 뻗어 이준호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열해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감각이었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편들이에요. 가끔 꿈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웃는 얼굴이 보여. 아마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일 거야. 그리고 바닷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 기억.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해운대요. 제가 4살 때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곳이에요. 이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럼 그건 진짜 기억인 거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사고 직전 주말에 셋이서 해운대에 갔었어. 날씨가 좋았지. 수아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고, 맞아요. 큰 조개 껍데기를 찾았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은주가 수아의 말을 이었어요.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어주려고 했지? 하지만 모래에 빠뜨려서 울었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울음을 그쳤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이은주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 수아야. 내 머리는 아직 혼란스럽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어.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은주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열애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엄마. 이은주는 놀라움에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팔을 들어 수아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모성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이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열애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 혼란, 회한, 안도. 다양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 병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어떤 인연이? 이은주는 수아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 병원에 자리가 나서 옮겨왔을 뿐이에요. 당신이나 수아를 만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제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꺼내기 힘든 듯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약혼했었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아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김민우라는 의사였어요. 제가 처음 깨어났을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이었죠. 이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민아로서의 삶에서 그가 제게 의지할 곳을 주었어요.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의 눈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준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어요. 3개월 전 약혼을 파기했어요. 이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더 많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뭔가 내 과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우연히 이 병원으로 오게 된 거군요. 이준호가 일부러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수아가 입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아가 다시 이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전 항상 기다렸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가 돌아오시길 기도했어요. 이은주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이준호와 이은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은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날 수아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다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을 정도였죠. 이준호는 수아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정말 엄마가 오시는 거죠? 수아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이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잖아. 식사 준비도 미리 해놨고. 수아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아빠, 정말 엄마와 다시. 그러니까. 이준호는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야, 천천히 가자. 열애라는 시간은 짧지 않아. 우리 모두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그래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매일 밤 별똥별에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항상 엄마가 돌아왔으면 하고 빌었거든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를 잃은 후 수아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어두운 시간들이 많았죠. 하지만 수아가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퇴원 준비 다 됐나요? 서류는 모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수아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나 간호사가 찾아왔더군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요. 의사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엄마라고요? 이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가 나간 후 이은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 수아. 퇴원 준비 다 됐니? 이은주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수아는 이은주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이은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수아를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고마워, 수아야. 이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열애 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가 이은주의 손에 들린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은주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이야. 열어봐. 수아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은색 팔찌가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이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이야. 이은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했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엄마. 이준호는 짐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갈까?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어요. 수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미나간, 아니, 이은주 씨.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차가 여기 있어요. 타세요. 이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제가 따로 갈까요? 제 차도 있고.
같이 가요. 수아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죠. 이은주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수아야.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열애라는 시간의 벽을 허물기에는 아직 많은 대화가 필요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은주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 노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결혼식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은주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네, 방금 기억났어요. 내가 당신을 향해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었죠. 수아는 듣고 있던 이야기에 흥분했어요. 엄마가 노래를 잘했어요? 저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빠는 제가 엄마를 닮았대요. 이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내 노래도 들려줄래? 물론이죠. 수아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이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은주는 잠시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이 한때 자신의 집이었을까요? 들어오세요. 이준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 크진 않지만 이은주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늑한 거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 창가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열애의 시간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쪽은 제 방이에요. 수아가 신나게 말하며 이은주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사진도 있어요. 수아의 방은 14살 소녀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벽에는 수많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은주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이 사진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잊지 말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수아가 대답했어요. 매년 엄마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고 편지도 썼어요. 이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마워. 이준호 씨. 이준호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죠. 이은주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울게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은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이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요. 가족이죠. 둘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아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가볍게 움직였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이 곡, 쇼팽의 녹턴이에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죠. 네, 기억나요. 이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면 내가 옆에서 듣곤 했어요.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이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으로. 저녁 식사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요리를 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들. 이은주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아빠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이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혼자 수아를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했죠.
아빠 요리 정말 맛있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최고예요. 이은주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비법이잖아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시는군요. 당신이 결혼 전에 어머님께 배웠던 나는 당신이 해주던 맛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연습했어요.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안에 퍼지는 익숙한 맛이 또 다른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조금씩 과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은주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는 늘 짧게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준호와 이은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이은주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지. 병원에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자동차 안에서 내가 태어날 뻔했어. 이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너는 세상에 나오려고 했지. 정말요?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이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항상 서두르는 아이였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작고 힘찬 울음소리였는데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이름이 수아가 된 거야. 이은주가 말했습니다. 맑은 소리, 아름다운 울음이라는 뜻으로.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제 이름의 뜻을 몰랐어요. 이준호와 이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이은주가 말한 이름의 뜻은 완전히 정확했어요. 그녀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공연을 해볼까요? 수아와 내가 자주 하던 거예요. 이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의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이준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맑고 투명한 목소리였어요. 별빛 아래 우리 아가 사랑으로 감싸안아. 이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래, 그녀가 수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이준호가 작곡하고 그녀가 작사했던 자신도 모르게 이은주의 입에서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아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달빛 따라 꿈의 나라 엄마 품에 안겨 있어.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노래를 멈추었어요. 엄마, 엄마도 알고 있어요? 이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기억났어. 내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던 노래야. 맞아요. 아빠가 계속 불러주셨어요. 엄마 대신에.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이은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어요. 수아와 이준호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 위를 움직였고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열해의 세월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이은주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아야, 정말 미안해. 열해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할게. 이준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은주 씨, 오늘 밤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수아의 방은 너무 좁으니 제 방을 써도 좋고, 제가 소파에서 자도 되고. 이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열해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고맙지만 오늘은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은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시간이 필요해요. 이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수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매일 올게. 그날 밤 이준호는 이은주를 그녀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아는 집에서 기다렸죠. 차 안에서 둘은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이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아직 꿈만 같아요. 내가 정말 이은주라니. 가족이 있었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 보고 싶어요. 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준호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래요. 한 걸음씩 함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은주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준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내일 봐요, 이은주. 이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 봐요, 이준호. 그녀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열해 동안의 상실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희망. 아파트에 들어선 이은주는 현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열해의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은주, 이준호의 아내이자 수아의 엄마. 그녀는 목걸이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J&E. 그 약속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